담당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를 주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지성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지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 흔히 중2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청소년기는 아동기, 학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기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신체적으로는 신체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인지적으로는 전두엽과 그리고 사고력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추상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과 더 논쟁하고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호르몬이 변화를 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분 변화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각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청소년 우울증을 사춘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 우울증과 사춘기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에서 8% 정도에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와 뇌가 발달해가는 사춘기 시기에 혼란스러움과 불안정함을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는 장애나 자살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2병과 구분되는 우울증의 증상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짜증과 반항이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러한 증상이 긴 시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가출이나 일탈 행동 등이 반복되거나 자해나 자살 등의 행동이 보일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예,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은 눈물나고 슬프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면이나 식욕 저하, 그리고 무기력감이나 집중력 저하, 혹은 이제 자살 생각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꼭 우울한 기분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인은 우울하다,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 짜증이나 분노, 반항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자고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조퇴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력이 좀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모습이 지속될 때 전문가를 만나봐야 할까요? 예,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짜증을 내는 기간이 지속되기도 하고 수면 사이클이나 식사 양의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이전에 굉장히 재밌게 하던 것들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게임 등에 굉장히 몰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가출이나 비행, 일탈 행동 등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지속되거나 학교에 계속해서 지각하거나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가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거나 이유 없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조퇴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일기장이나 요새 많이 하는 SNS에서 죽고 싶다라든지 자해, 자살 등의 기록을 남기거나 몸에 상처가 자꾸 발견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을 대할 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요새 아이들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컴퓨터, 핸드폰 하면서 잠을 잘 안 자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우울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이 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듣기라든지 명상, 가벼운 실내 활동 같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감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편하게 자신의 걱정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오늘 혹시 어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우울 증상 중에 자살 생각이나 자해 행동이 있는 학생한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부모 팁을 좀 전해주세요. 예, 죽고 싶다는 말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SOS 신호입니다. 성급하게 훈계하시거나 혼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건네주셔야 합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먼저 표현해 주시고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또 처음 죽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새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엄마가 너가 써놓은 메모에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엄마가 많이 걱정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혹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혹은 이전에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런 질문을 했다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자살 위험도를 더 높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힘든 부분을 엄마 아빠가 알아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건네주겠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충분히 들어주시고 죽겠다라는 아이의 말이 그 단순히 투정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해 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고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도 표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칼이나 혹은 약물 같은 위험한 물건은 집에서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자해하는 아이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해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울한 아이들 중에는 자살과는 다른 자해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관심을 끌려고 한다든지 가벼운 행동이라고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은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나 화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짜증 같은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식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의 손이나 팔, 그리고 손목이나 가슴, 허벅지에 상처가 있거나 화상이나 멍 등의 상처가 반복해서 보일 경우에 의심해 보시고 또한 옷이나 이불에 핏자국이 보일 경우 그리고 손목을 긴 옷이나 이제 밴드, 붕대 같은 걸로 이제 자주 가린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해가 굉장히 놀랍고 무섭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걸 발견할 경우에 아이를 비난하거나 혼내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자해를 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물어봐 주시고 힘든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를 주신 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